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제 이름은 신신, 올해 33살이에요. 사업 실패로 회사가 파산했고 집은 담보로 잡혔으며 무려 200만 위안의 막대한 빚을 지게 됐어요. 지금은 싱글맘이 되었고 신용 등급이 추락해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모든 신용카드, 소액대출은 이미 전부 연체되었어요. 예전에 저는요, 수백만 위안짜리 차를 타고 고급 빌라에 살면서 장난감 공장 3개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밥 한 번 사면 기본 수만 위안씩 썼죠. 어느 날 제가 한 회사 면접을 보았는데 그 회사에서 7일간의 수습 기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 당신은 이렇게 통보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미안하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일하려는 사람이면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수습 기간에는 급여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원자는 수습기간이 5에서 7일이라는 것을 알고 옵니다. 우리 회사는 3일 반입니다. 촬영하지 말아요. 근데 오늘이 되어서야 수습 기간이 있다는 걸 말했어요. 밖에서 일하려면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습 기간이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고하더라도 임금은 줘야 해요. 이건 해고가 아니라 수습기간이 끝났을 뿐입니다. 저는 85년생, 올해 40이에요. 현재 180만 위안 넘는 빚을 지고 있어요. 이제는 제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주변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해도 1000위안조차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요. 지금 제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제 목숨 하나뿐이에요. 빚을 지고 나서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느꼈어요. 부부는 원래 같은 숲에서 사는 새지만 큰 재난이 닥치면 각자 날아간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되었어요. 심지어 제 친여동생마저 제가 힘들던 시절 그녀에게 빌린 7만 위안 때문에 저를 고소했어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고용시장도 함께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등장한 무급 수습 사원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뜻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면접 이후 3일에서 10일가량의 무급 수습 근무를 요구한 뒤 그 기간이 끝나갈 무렵 경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지원자는 노동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일하고 있지만 그 노동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항주의 고용 문제를 폭로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방금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항주의 여러 기업이 구직자에게 무급 수습을 요구했다는 제보였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돈 한 푼 안 주고 공짜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이런 무급 수습 요구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법인 건 아는데 항주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댓글창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도 만족 못하고 아예 공짜로 부려먹으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7일 동안 무급 수습 다 했는데 6일째 되는 날 당신은 부적합하다며 잘렸습니다. 한 블로그는 항주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구직자가 일주일에 이틀은 쉴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5대 보험을 가입해 주기를 요구하면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는다. 5대 보험을 들어도 결국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오늘은 무급 수습 근무를 요구하고 내일은 아예 돈을 내고 일하라는 말이 나올 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수습 근무를 다녀온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말문이 막히는 하루였어요. 며칠 전 한 채용 앱에서 괜찮아 보이는 공고를 발견했고 지원 후 면접을 봤어요. 면접이 끝나고 대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면접은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수습 근무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죠. 요즘도 수습이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습은 며칠인가요? 급여는 지급되나요? 그런데 그는 그 질문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아, 그럼 그렇지. 무급이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냥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안받은 급여가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주 5일 근무였기 때문이에요. 광주에서 주말
이틀 휴무 있는 직장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급 수습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조건이 탐나서 그냥 감수하고 간 거예요. 블로그는 오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꽤 정상적이었다. 회사 재무 책임자가 몇 가지 자료를 주면서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회사 전체의 운영 체계를 이해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실제로 실습을 진행했다. 회사가 다루는 프로젝트나 협력업체 관련 회사가 매우 많았고 사용되는 표도 수십 개에 달했다. 10대 개, 많게는 20개가 넘는 표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표를 열어 값을 불러오거나 필요한 내용을 찾으려 할 때 어떤 표를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 쉽게 기억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재무 책임자는 내 옆에서 계속 의심스러운 말만 쏟아냈다. 이것도 몰라요? 당신이 한 게 이게 뭐예요? 표를 잘 다루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이쪽 경력이 있긴 한 건가요? 당신 진짜 재무 전공 맞아요? 라는 같은 말들을 계속했다. 내 마음가짐은 금방 무너질 것 같았고 사무실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꽤 많았는데 내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치 내가 그녀처럼 완벽하게 업무를 다 익혀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했는데 정말 황당하게 느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급 수습 기간이 있는 일자리,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결국은 감정만 상하게 되니까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사람을 뽑는 게 목적이 맞는 걸까요? 단 하루 무급 수습 시간을 차라리 한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는 데 쓸 수는 없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이 재무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무원이나 자료형 업무일 뿐이며 매우 간단합니다. 단지 적응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반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면 그는 지금처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인사 담당자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아까 불렀는데 못 들었죠? 잠깐 같이 나가시죠.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정규직 전환을 미리 알려주려는 건가? 잠깐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일은 잘하고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당신 부서 팀장의 의견에 따르면 당신의 능력은 회사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제 몇 시에 퇴근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6시 좀 넘어서요 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다들 7시, 8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당신의 업무량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퇴근하면 안 되죠. 저는 정말 반박할 힘이 없었고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블로그는 회사가 오후 6시에 퇴근하라고 해서 저는 어제 6시 15분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돌이켜보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더군요. 그때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퇴근했는데 이제 와서야 알았습니다. 원래 다들 저녁 7시나 8시쯤까지 남아서 상사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일하는 게 습관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 일을 잃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시 다른 일을 찾아봐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루가 끝났어요. 오늘 하루 일한 소감을 좀 말씀드릴게요. 말을 하자면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나마 쓸만한 걸 골라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매일 주어진 목표가 있는데 그중 90%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퇴근 전에 상사에게 말했어요. 이 기준대로라면 10%의 확률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흘 동안 수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 업계가 어떤 곳인지 하루 이틀 해본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가서 이런 허허수고를 해주고 결국 당신들이 탈락이라며 내치는 구조인데 3일을 낭비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왜 돈을 안 줍니까?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니. 우리 애가 방학 알바생이라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왜 제 딸이 온종일 일을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수습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매니저입니까? 직원 고용을 책임지는 사람이면서 근로기준법도 모릅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수습 기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하루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이 뜻입니까? 이렇게 하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즘 심양에서는 꽤 황당한 고용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무급수습이라는 것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며칠 동안 공짜로 일하게 하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고요. 물론 수습 기간 동안은 단 한 푼의 급여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도 이와 관련된 실제 경험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슷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인 듯합니다. 이 무급수습이라는 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내는 뻔합니다. 사람을 공짜로 부려 먹고 싶다. 그것이 사장의 진짜 의도일 것입니다. 블로그는 요즘 사장들은 어떻게든 이익만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무급 수습 근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일을 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도덕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무급 수습 근무를 시작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따라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급 수습 근무라는 편법이 나왔지만 앞으로 또 어떤 꼼수가 발명될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습 있는 회사요? 무조건 도망치세요. 무급 수습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왜 광주에는 이렇게 수습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은 걸까요? 제 경험상 수습을 요구하는 회사의 90%는 무조건 피해야 해요. 저는 최근에 2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둘 다 수습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R한테 물었어요. 왜 수습이 필요한가요? 그쪽 대답은 이랬어요. 수습 기간 동안 서로 맞는 사람인지 태도는 어떤지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런 건 정식 채용 후 수습 기간 안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은 단순했어요. 회사가 정한 규정입니다. 진짜 그 말 듣고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느끼는 건 요즘 일부 사장들이 자기가 법을 몰라도 된다는 착각 속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노동분쟁 조정을 받으러 갔는데 제 앞에 한 여성분도 같은 이유로 와 있었어요. 그분은 전화 영업직으로 10일간 일했는데 사장이 준 돈이 고작 300위안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심지어 사장까지 직접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왜 온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로 당당하게 맞서려고 온 거예요.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였어요. 내가 왔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왜 300위안만 줬나요? 이분이 10일간 일했는데 낙양시의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하루 97위안이니까 적어도 970위안은 줘야 하지 않나요? 블로그는 전했는데 그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7일간 수습 기간이 있는데 수습 기간에는 급여가 없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3일간 일했으니 300위안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에 근로감독 직원은 반박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입니다. 당신 회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러자 사장은 다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도 수습 기간에 급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동의해서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불법입니다. 결국 사장은 마지못해 그럼 내가 970위안을 송금하면 이 일은 끝나는 거죠? 라고 하더니 그 즉시 돈을 이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하러 갔더니 수습부터 하라는 회사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 구직 활동 중에 한 회사에 갔었는데요. 일단 3일 수습해보고 그 다음에 채용 여부를 정하자는 거예요. 수습 기간엔 당연히 급여는 없고 만약 채용되면 그때부터 첫날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조건이었죠. 당신은 집에서 놀고 있던 터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홍서에서 검색해보니 회사 측이 수습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불법이라는 글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따졌더니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그땐 이게 불법인 줄 몰랐으니까요. 블로그는 저는 이미 이틀이나 일했어요. 이틀 동안 지각도 없었고 일찍 퇴근한 적도 없으며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준 건 200위안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사실 계산대로라면 500위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속으로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자 하고 넘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이어서 다른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구직할 때 이런 수습 근무를 내세운 회사는 꼭 조심하세요. 신중하게 판단한 뒤에 가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도 경험담을 덧붙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저도 요즘 일자리를 구하는데 절반 이상이 다 수습 근무를 요구하더라고요.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저는 택배 일을 하러 갔는데 첫날부터 수습이라더군요. 원래는 저를 교육한다더니 막상 가니까 바로 화물을 내리는 일부터 시켰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네티즌 한 명은 만약 회사를 갔는데 시키는 일이 단순 잡일이라면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실상 무료 청소부를 하나 구한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는 흑룡강성 목단강 출신입니다. 작년 8월 그는 인터넷에서 구인 공고를 보다가 하비빈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채용 공고를 낸 것을 발견하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곧바로 스튜디오 사장이 직접 연락을 해와 이 씨에게 사진 몇 장을 시험적으로 보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을 본 사장은 만족감을 표시했고 양측은 급여 조건과 입사 날짜까지 합의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무단장에서 하비빈으로 집을 빌려 이사하고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첫 출근 날 사장은 느닷없이 7일간의 무급 수습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큰 비용을 들여 이사를 한 상황이었던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 씨가 6일간의 임금을 요구하자 사장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수도 없습니다. 예전 보전 기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문화업계 종사자 이 씨는 무급 수습 근무 현상이 직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뿌리는 대규모 실업과 심각한 고용 압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일자리가 워낙 적어 사람들이 쉽게 일을 찾을 수 없다.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외국계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한 대학 교사인 고 씨는 정부가 제도 설계를 통해 원래 불법인 착취 행위를 자발적 참여로 포장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씨는 노동자가 분명히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즉 실업률은 높고 기업은 끊임없이 도산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4월 온 씨는 란주의 한 교육기관에 아동 코딩 교사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그녀에게 일주일 동안의 수습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온 씨는 2차례 시범 강의를 완료했지만 기관 측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대신 보조교사인 돌봄교사 직무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온 씨가 전환을 거부하고 수습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기관은 당신은 단지 수업을 따라 배우는 것에 불과했을 뿐 정식 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보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중국 대륙에서는 이러한 무급 수습 근무 현상이 엄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므로 추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